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을 들여다보셨나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 52이더군요. 아들 둘 딸 하나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어요. 거기 서 있는 여자는 예쁜 옷도 웃음도 없고 그냥 식모처럼 지쳐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예전엔 누군가의 아내였고 아이들의 엄마였고 가정을 지키는 집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기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넌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뭘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난 밖에서 죽어라 이랬는데 너는 그냥 밥 해먹고 누워 있잖아. 집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차리고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마트 장 보고 반찬하고 그렇게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 눈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쉰이 넘은 지금에서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분명히 살아있었고 하루하루를 다 버텨내고 있었거든요. 그냥 따뜻하게 고생했어 한마디만 해줬다면 난 이 거울 앞에서 이렇게 울지 않았을 텐데. 말은 사람을 베는 칼 같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편의 한마디로 알게 됐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받아봤냐? 그 말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나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차려왔는데 도대체 그 밥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출근 시간 맞춰 밥상 차리고 아이들 깨우고 남편 도시락 싸고 점심은 데쳐두고 저녁장 보고 반찬 만들고 그 모든 게 없었던 일이 됐다는 거죠. 차려놓긴 했지. 근데 정성이 없었잖아. 늘 찬밥이더라. 정성이 없었다고요? 나도 사람인데 지치고 힘들 땐 있죠. 그래도 당신이 먹을 걸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정말 항상. 사람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죠.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헌신은 상대가 마음을 닫는 순간 전부 잊히더군요. 내가 했던 모든 밥상이 그에게는 찬밥이었구나. 그 한마디에 내 27년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쓴 돈이 못마땅한 모양이었어요. 아니, 제가 숨겨놓은 비상금이라도 있다고 믿는 눈치더군요. 이번 달 카드 내역 봤어? 그 반찬값이 말이 돼? 어디다 썼는지 영수증 다 챙겨서 보여줘. 채소값, 과일값 다 올랐잖아요. 고기, 생선 좀 사면 금방이죠. 명품 가방 산 것도 아니고 미용실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저 집밥 제대로 차리기 위해 쓴 돈인데요. 명품은커녕 넌 옷도 안 사잖아. 그럼 도대체 돈은 어디 간 건데? 하루 세 끼 밥 차리고 반찬 만들고 아이들 학원비 교통비까지 다 제가 챙겼어요. 그걸 내가 숨기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있는 돈 아껴 쓰느라 나는 옷 한 벌, 화장품 하나도 제대로 못 샀어요. 아, 그럼 우리 과장님 부인 좀 배워봐. 그 사람은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게 꾸미고 다녀. 집도 잘 꾸며놨더라. 넌 진짜 여자로서 관리 좀 해. 당신은 날 언제 한 번이라도 여자로 봤어요? 애새 키우고 집안일하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머리 감을 시간도 화장할 기운도 없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와서 비교요? 돈 버는 여자, 잘 꾸미는 여자랑 저를요? 생색은 자기가 냈지만 쓸 일은 제가 다 감당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숨긴다, 낭비했다고 몰아붙이네요. 몇 푼 쥐어주고 있는 생색, 없는 생색 다 냈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절 감시해야 속이 시원했을까요? 남편 입에서 수고했다는 말, 그건 정말 사치였나 봅니다. 결혼 생활 내내 느낀 감정 하나,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람에게 나는 그냥 집에 붙어 있는 배경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예전엔 그랬어요. 뭐든 물어봤어요. 내 의견도 들어주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는 내 말에 반응도 없고 그냥 내가 뭘 하든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넌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애들 성적 떨어지면 네 탓이지. 내가 뭐랬어? 아이들 학교 상담도 공부 챙기기도 다 나 혼자 했어요. 당신은 한 번이라도 학원비 날짜 챙긴 적 있어요? 그런데 결과 안 좋으면 내 탓이라니요. 우리 부장님 와이프 봤냐? 걔는 애들 스카이 보냈대. 넌 뭐 했냐? 집에 있으면서 애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집 도우미도 있고 돈도 넉넉하잖아요. 난 새벽부터 밥하고 애들 챙기고 청소하고 그것도 혼자 다 하면서 버텼다고요.
비교는 칭찬이 아닌 무시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끊임없이 남의 집을 이야기했고 나는 그 속에서 점점 내 존재를 잃어갔죠. 나는 언제부터 당신에게서 사라졌던 걸까요? 대화도, 시선도, 감정도 모두 같이 산다고 해서 함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과 결혼한 지 27년. 그런데 나는 단 한 번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나는 아내도 여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밥 챙기고 빨래하고 관리만 하는 생활 보조원이었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자기가 바깥일 한다고 힘들다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친구들이랑은 잘 웃고 회식도 다니고 나한테는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난 웃겨주는 사람도 아니었나 봐요. 결혼 초엔 나도 예쁘다는 말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 한마디 없이 27년이 지나버렸네요. 함께 밥 먹으며 대화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에겐 늘 뉴스가 중요했고 핸드폰이 중요했고 나는 뒤에 있었어요. 밥 있어? 양말은 어디 있어? 휴지 왜 안 갈았어? 커피 좀 타줘. 밥은 냄비 안에 있고 양말은 서랍, 휴지는 창고, 커피는 식탁 위. 매일 똑같은 질문, 매일 같은 대답. 매일이 복사한 하루 같았어요. 내가 집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정작 날 고맙다고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꾸미질 않냐? 우리 부장님 부인은 진짜 괜찮더라. 다른 여자들은 나가서 일도 하고 사회성도 있잖아.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여자면 좀 꾸미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 부인들 좀 봐라. 회사 이사님 부인은 사회성도 있고 외모도 깔끔하고. 넌 진짜. 나도 꾸미고 싶었죠. 근데 언제요? 애들 셋 돌보면서 새벽마다 이유식 만들고 밤새 열나는 애 재우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어요. 내가 나를 챙길 여유는 단 하루도 없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본 게 언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화장품은 유통기한 지나버렸고 옷장은 작아진 옷뿐이었죠. 나는 그 사람에게 여자로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밥상 차려주는 사람, 빨래 개어주는 사람, 잔소리 듣는 사람. 그뿐이었어요. 말도, 눈빛도, 숨결도 다 멀어졌죠. 그의 눈에는 내가 여자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저 집안일하고 밥 차려주는 존재, 그것뿐이었어요. 아무리 해도 칭찬 한마디 없고 당연한 듯 받아가기만 하는 일상. 사람이 무너지는 건 꼭 큰일 때문만은 아니에요. 사소한 무시, 반복된 무관심이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내가 없어지면 이 집은 어떻게 돌아갈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없으면 이 사람은 잠옷도 못 찾겠지. 근데 그뿐이에요. 내가 없어도 외롭진 않을 사람. 슬프지도 않을 사람. 그런 게 더 서글펐어요. 나는 그냥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너랑 안 살아줬으면 너 지금 뭐 하고 있었을지 알아? 내가 너 인생 구제해 준 거야. 내가 없었으면 너 지금 뭐 하고 있었겠어? 지금보다 덜 외롭고 덜 비참했을 겁니다. 그게 분명해요. 저는 제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 곁에선 더는 살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날 무시하는 사람 옆에서 서서히 사라지듯 살진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안 살아줬다면 나는 지금쯤 웃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아내도 여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녀였어요. 존재감 없는, 대신 살아주는 유령 같은. 그리고 이젠 이 삶을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더는 눈치 보지 않고 눈물 삼키지 않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니까요. 나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 삶을 되찾아야겠습니다. 올해 제 생일은 평일이었습니다. 조용히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이들은 다 출가하고 집엔 저 혼자였으니까요. 남편은 퇴근하고 들어와선 생일이란 걸 잊은 듯 텔레비전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 다 해놓고 잠깐 앉아있으려니까 남편이 묻더라고요. 왜 이렇게 조용해? 그래서 말했죠. 오늘 내 생일이에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한마디 하더군요. 아, 그랬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케이크도 편지도 작은 선물도 없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가 만든, 내가 먹는 참 서글픈 생일이었죠. 나 요즘 정신이 없었어. 회사 일도 많고 회식도 많고. 잊은 건 미안한데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한 걸까요? 1년에 한 번 단 하루.
제 존재를 기억해 주길 바란 게 잘못일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로 산 지난 날들, 그 안에 나는 있었는지 생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절도 기념일도 그저 밥하고 치우는 날이었고 아이들 돌보고 남편 식사 챙기며 지나갔습니다. 제게 축하란 말은 사치였고 고생했어란 말은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그 사람이 제게 작은 꽃다발 하나 건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런 일은 다시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고 저는 가정이란 무대의 배경이 되어갔습니다. 나 그런 거 잘 못해. 챙기는 성격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날 하나 갖고 뭘 그렇게 신경을 써. 저는 당신 생일엔 매년 카드를 쓰고 케이크에 초도 꽂고 아이들 챙겨서 함께 불도 껐어요. 그랬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저에겐 왜 한 번도 그런 걸 해주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해도 관심조차 받지 못하면 점점 말라갑니다. 생일 하루였지만 그날 이후 저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말없이 웃고 넘겼지만 말없이 가슴속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젠 나를 기억해주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남편에게 기대를 버린 후로 저는 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억울함과 서운함을 말하는 대신 그냥 조용히 제가 바뀌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마디라도 칭찬을 해보자. 아무 감정 없는 집안에서 작은 온기를 내가 먼저 내보자. 남편에게 기대를 버린 후로 저는 제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억울함과 서운함을 말하는 대신 그냥 조용히 제가 바뀌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한마디라도 칭찬을 해보자. 아무 감정 없는 집안에서 작은 온기를 내가 먼저 내보자. 그래서 그냥 아주 가끔 말 걸어봤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오시네요. 요즘 계속 야근이 많으시던데요. 그냥 인사치레 정도였습니다. 근데도 그 사람은 딱히 반응 없었어요. 고개 까딱이거나 핸드폰 보면서 응 하고 말고요. 기대한 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거. 이제는 뼈저리게 아니까.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면서 과일 바구니를 하나 들고 오더군요. 이거 회사에서 남은 건데? 당신 과일 좋아하잖아. 좋아하긴 했죠, 예전엔. 근데 지금은 그 한마디에도 마음이 찌릿하긴 하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이 목에 맴돌았지만 괜히 그 말조차 지는 것 같아서 그냥 넘겼어요. 남들이 들으면 별일 아닌데 저는 그날 밤 뒤척였습니다. 이걸 기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마음 준다고 해서 돌아오는 것도 없다는 거. 그동안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잔소리처럼 말하고 조목조목 따지고 때로는 울고. 근데요, 변하는 건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지쳐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줘도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마워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제 마음 챙기는 거지. 그 사람 기분 맞춰주는 일은 이제 제 일이 아닙니다. 괜히 희망 섞인 말로 포장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여전히 무심하고 저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제 다 컸고 저도 이젠 감정 소비 그만하려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기대하지 말자, 다짐해도. 누군가에게 한번 웃어주면 그 다음엔 또 한 번의 미소를 기다리게 돼요. 과일 바구니 들고 들어왔던 그날 이후 저는 잠깐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진짜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날 저녁엔 남편 술상에 안주도 따뜻하게 더해줬고 예전보다 말도 살짝 붙여봤어요. 근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남편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과일은 남아서 가져온 거였고 제 반응이 기억에도 없을 거예요. 저녁 뭐야? 국 식었잖아. 이 반찬 또 했어? 그놈의 밥 그날 또 그랬죠. 김치볶음 조금 남았길래 아깝기도 하고 해서 다시 했어요. 저녁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아, 내가 또 혼자 오해했구나. 진짜 마음이 다른 건요? 소리 지르는 말보다 아무 말도 없는 무관심이에요. 화를 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얼굴로. 그냥 지나치는 게 제일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둘이 밥은 같이 먹어? 그 질문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숟가락은 같이 들지만 밥은 따로 먹는 느낌이라서요. 그게 벌써 몇 년째고요. 같이 살면서도 이렇게 혼자인 기분이 들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나이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제는 그 외로움이 익숙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말라가도 그게 내 일상이 돼버린 겁니다.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웃어주면 고맙고, 안 웃어줘도 괜찮고, 아무 반응 없어도 이제는 놀라지 않기로요. 그냥 내 마음 다치지 않게만 조용히 버텨보자. 하루하루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랜 결혼은 다 그런 거라고. 남편이 무심한 건 어쩔 수 없다고. 근데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요즘은 새벽에 자꾸 깨요. 예전엔 바빠서라도 잠이 쏟아졌는데 요즘은 자다가 눈이 떠지면 가슴이 답답해서 다시 잠을 못 자요. TV에서 부부 예능 같은 거 보면요. 그거 보면서 웃는 사람들이 부럽더라고요. 누가 봐도 티격태격인데 서로 챙기고 밥 같이 먹고 말 섞고 안부라도 묻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밥 시간도 따로 대화도 없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 사람이 언제부터 날 이렇게 대했나? 가만히 기억을 더듬다 보면 처음부터였던 것 같기도 해요. 결혼할 땐 말했죠. 내가 돈 벌 테니까 당신은 집 잘 챙겨. 그 말이요. 마치 제 인생 전체를 그 한 줄로 정해버린 느낌이에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챙기고 시댁 행사까지. 그렇게 27년을 버텼는데 돌아온 건 잔소리, 무시, 감정 없는 눈빛. 내가 이 나이에 왜? 저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지? 아침마다 밥 차리면서 숨 참고 말 걸까 말까 고민하고 그게 내 역할인가 싶어요. 쉰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왜 늘 죄인처럼 행동해야 하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언제부터 내 존재가 고맙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처럼 된 건지 내가 내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안 해줘요. 이제는 누굴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부터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요.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27년 동안 참았습니다. 밥상 차리고 빨래하고 말없이 받아주고 그저 아내니까 엄마니까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저는 사람이에요. 식모 아니에요. 하녀도 아니고요. 근데 왜 저는 늘 허드렛일하고 눈치 보며 살아야 했을까요? 생일도 몰라요. 기념일도 몰라요. 아파서 병원 다녀와도 관심 없고 머리를 자르고 와도 뭐가 달라졌냐는 말 한마디 없어요. 말 걸면 귀찮아하고 투정 부리면 예민하다 하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눈엔 제가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네가 뭐 대단한 일 했다고 생색이야? 내가 버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명품 가방도 없다고? 다 너한테 들어갔잖아. 내가 손해본 거지. 손해요? 정말 그 말이 다예요? 나도 일하고 싶었어요. 근데 애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20년 넘게 단 하루도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 없는데 그게 다 손해였다고요? 자식들도 알아요.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말해줬어요. 엄마, 그 사람이랑 더 안 살아도 돼.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저는 이혼할 겁니다. 누가 뭐래도요. 더는 이 집에서 밥상 차리며 죄인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이건 이혼이 아니라 해방이에요. 쉰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누가 날 보호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걸요. 남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졌어요. 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 이름으로 제 숨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